달서구와 달성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해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22일 달서아트센터에서 제18회 달서구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 발전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달성군 관내 에너지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 사랑의 연탄 나눔 및 안전마을 만들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의 자서전 이태원의 길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지난 20일 웨딩 비엔나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은 지난 22일 AW 호텔에서 사랑의 짜장차 10주년 총회 및 제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밥차 2025 사랑 나눔 활동 평가 대회 가치 있는 울림 콘서트가 지난 19일 발구벌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2026년 상반기 기획 오페라 공연을 공개하고 세계 무대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2026년도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16기 입주작가를 모집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남현주 정순옥 강한곤 의원과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해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5일 2026 해맞이 안전관리계획 회의를 열고 해맞이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중심의 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해맞이 행사는 기존 와룡산 정상 대신 성서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해맞이 기원제와 신년 메시지 선포, 그리고 떡국 나눔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행사 당일 가족 단위나 개별 방문객들은 와룡산에서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한 뒤 하산해 오전 7시 농악단의 흥겨운 길놀이를 시작으로 기원제와 떡국 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달성군에서도 9개 읍면별로 기원제와 떡국 나눔 등 다채로운 새해맞이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은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은 2026년 병오년 대구 지역 첫 일출 시각을 오전 7시 36분으로 예측했습니다. 새해를 맞는 시민들의 첫걸음이 안전과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달서구와 달성군은 새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22일 달서아트센터에서 제18회 달서구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 발전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구시 의원과 구의원 관내 기관 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달서구의 성장과 미래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수여됐습니다. 먼저 경제사회부문 수상한 강영대 씨는 한국외식중앙회 달서구 지부장으로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외식 산업 활성화에 힘써왔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저탄소 식문화 확산 등 지속 가능한 외식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37회 달서구 국민의 날을 맞이하여 53만 우리 국민들이 뜻을 모아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상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지만 국민의 날을 맞아 이런 귀한 상을 받았으니까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보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 나눔 부문 배호송 씨는
화이트클럽 봉사단장으로 19년간 어르신 이발 봉사를 이어오며 이동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이 상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앞으로 더 잘하라고 주시는 상으로 알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봉사활동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모든 봉사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밝아오는 새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부문 이미경 씨는 장애비장애 통합문화예술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장애예술인 자립과 인식 개선에 힘써왔으며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장애인의 비율이 많은 우리 달서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 그런 통합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거기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함께 지금까지 활동해온 장애예술가들과 또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기념식은 부민의 날 기념 영상 상영과 기념 퍼포먼스, 축하 공연으로 이어지며 화합과 축하의 한마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민의 날을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대구 서부권 시대를 이끌어갈 달서를 목표로 구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달성군 관내 에너지안전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2025 사랑의 연탄 나눔 및 안전마을 만들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2008년부터 이어온 연탄 나눔 사업을 기반으로 올해는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결합한 통합형 봉사사업으로 확대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지원뿐만 아니라 화재 및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그램과 전문 재능봉사를 함께 연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 군의원, 달성군 자원봉사발전협의회, JCI 달성청년회의소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읍면별 1가구씩 총 9가구로 봉사자들은 각 가정에 연탄 3,150장을 전달하고 소화기, 화재 감지기, 고용량 멀티탭, 화재 방지 스티커 등으로 구성된 화재 예방 키트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이날 가창자율방범대 소속 도배 전문 재능봉사단이 참여해 대상 가구의 벽지를 교체하며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전기기술자 재능봉사자들은 노후된 전기 배선과 콘센트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즉시 보수해 생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송종구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과 안전을 동시에 전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통합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한 권의 책으로 만났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자서전 이태훈의 길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지난 20일 웨딩 비엔나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반적인 출판 기념회 형식을 벗어나 시민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정책과 현장 이야기를 전하는 시민 참여형 북콘서트로 진행됐습니다. 결혼 친화 도시 정책을 주제로 한 순서에서는 실제 성운 커플이 무대에 올라 정책 이후 달라진 삶의 이야기를 전했고 녹색 도시 조성, 어르신 복지와 평생학습 정책도 시민의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축하 메시지도 전해졌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이 책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구민과 함께한 시간을 기록한 책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시민과 함께 책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한 행정가의 자서전을 넘어
달서구 10년의 변화와 정책을 시민의 언어로 공유한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은 지난 20일 AW 호텔에서 사랑의 짜장차 10주년 총회 및 3대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각 포항기업 관계자와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10년간 이어온 따뜻한 동행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최수덕 본부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섬김과 나눔의 봉사로 수고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원상과 서구청장상, 남구청장상, 경북도의회의장상, 그리고 정한교 총괄대표 감사패 등 모두 23명의 봉사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최수덕 회장이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봉사단과 함께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한교 총괄대표는 사랑의 짜장차가 10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준 모든 분들의 마음 덕분이라며 앞으로 20주년을 향해 더 큰 나눔을 이어가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짜장차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동식 무료급식 차량을 운영하며 올해에만 19,500여 인분의 식사와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넘어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질 사랑의 발걸음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9일 사랑의 밥차 2025 사랑나눔 활동평가대회 가치 있는 울림 콘서트가 달구볼 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시의원과 구의원, 봉사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이 무료급식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고 한 해 동안 헌신한 봉사자들을 위해 시장상과 시의장상, 국회의원상, 달서구청장상, 달서구의회의장상 등 모두 36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21년째 사랑의 밥차를 이끌어온 최영진 단장은 지난 3월 지역의 큰 아픔이었던 의성 산불 당시 2,100여 개의 도시락 지원을 함께한 단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내년에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밥차 현장에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재호 권영진 국회의원도 현장에서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지난 2004년부터 소외계층 급식 지원을 위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정기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8일 기준 모두 101회의 급식을 진행해 10만 1,950명이 식사를 제공받았고 4,560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습니다. 2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사랑의 밥차의 나눔은 후원단체와 봉사자들의 꾸준한 참여로 가능했으며 이날 행사장은 서로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따뜻한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끼의 밥으로 전하는 사랑, 사랑의 밥차의 따뜻한 나눔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달서구는 지난 26일 청소 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차 차고지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 청사는 지상 4층 규모로 주차장과 사무공간, 휴게시설, 옥상 공원을 갖췄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신청사 개소를 통해 청소 차량 운영 효율을 높이고 현장 근무자 복지 향상과 쾌적한 청소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쓸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25일 배시웨딩 공원 주차장에서 시민과 함께 추진한 달서 2호 시민 햇빛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전소는 112kW 규모의 태양광 시설로 연간 약 6만 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조성한 재생에너지 시설로 달서구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탄소 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소장한 세종대 왕실 발원 불경 6법 연화경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 불경은 조선 초기 갑인자 금속활자와 외저지를 사용해 간행된 희귀본으로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계명대 동산도서관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24종, 98책을 보유하며 사립대학교 도서관 가운데 전국 최다 규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달성군은 편풍읍 하동 근린공원에 조성될 친환경 목조전망대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상도시 건축사 사무소의 설계안이 선정됐습니다. 당선작은 높이 40m 규모의 파노라마형 전망대와 스카이워크를 갖춰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달성군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남부권 대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에는 유휴교사동을 주민개방형 복합공간으로 조성한 교육정책과 김은주 주무관이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숲 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유튜브 소통 강화,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의 우수 사례로 뽑혔으며 달성군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비슬산 자연휴양림이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최한 2025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평가에서 전국 160개 휴양림 가운데 1위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운영체계와 서비스 전 분야에서 만점을 기록했으며 위생안전관리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수준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2026년 상반기 기획 오페라 공연을 공개하고 세계 무대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는 달빛 동맹 교류 공연으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을 선보이며 3월에는 자체 제작 오페라 나비 부인을 공연합니다. 4월에는 중국 국가대극원과 공동 제작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를 무대에 올립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제작극장으로서 국제교류와 협업을 확대하며 아시아 오페라 중심 극장으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2026년도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16기 입주작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로 시각, 공연 다원 등 전 장르와 기획자 연출가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 12명을 선발하며 일반형 10명, 신진형 2명으로 구성됩니다. 선정된 작가는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스튜디오 제공과 월 30만 원 창작 지원금을 받으며 전시, 교류, 성과전, 오픈 스튜디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와 국제 교류 기회도 마련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신당동이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73억 6천만 원을 확보한 소식입니다. 2026년에서 28년 추진 예정인 성서 이음업센터는 일자리 창출과 주민 교류 공강, 어린이 문화체험시설을 갖춰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달서구는 2019년 이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최다 선정 성과를 기록하며 지역 파급 효과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지난 22일부터 받고 있는 소식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지정 가맹점에서 채소, 과일 등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부터는 1992년 이후 출생한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식생활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가구 원수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최대 18만 7천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우리집 ARS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025년 이용자 중 자격 유지 가구는 자동 충전됩니다. 바우처는 2026년 1월 2일부터 과일, 채소, 육류, 두부 등 다양한 국산 농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매장은 12월 말 누리집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2026년부터 지역 농업인 6,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총 사업비 38억 원은 전액 군비로 마련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수당은 농업이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목한 정책입니다.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 일정은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은 세천읍 불린공원에 의사자 고 박건하 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를 세운 소식입니다. 박 군은 지난 2025년 1월 13일 다사읍 서제리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사고 후 의사자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으며 박 군은 같은 해 5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 의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달성군은 박 군의 희생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제도적으로 기리기 위해 지난 4월 의로운 국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군은 의로운 국민 제1호로 선정하고 이날 유가족에게 증서와 위로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천읍 근린공원에 세워진 추모비에는 박 군의 이름과 함께 이웃을 향한 용기와 희생의 뜻을 기리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달성군은 이 공간이 단순한 기념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 가치를 되새기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월배 초등학교가 책쓰기 동아리 월배 글배 학생들이 체육 움직임 탐구 창작 프로젝트 우리의 체육은 시가 된다 시집을 발간한 소식입니다. 이번 책은 학생들이 체육 수업 중 느낀 즐거움과 경험을 시로 표현하며 체육 활동의 가치를 새롭게 탐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체육 시간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라는 학생들의 생각에서 출발해 체육과 글쓰기를 융합한 창작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15명이 참여해 각자의 시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특히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낮에는 아이들의 운동장, 저녁에는 어른들의 운동장과 같은 작품을 선보이며 일상의 공간을 시로 재해석했습니다. 완성된 책은 학교 방송을 통해 소개됐으며 학생들은 학교장으로부터 책을 수여받으며 창작 과정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 책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출판지원 도서로 선정돼 내년 초 정식 도서로 출판될 예정이며 동아리 지도교사 김민중 교사 역시 지도 사례로 함께 출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서중학교가 지난 17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제26회 아름다운 학교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1969년 개교한 경서중학교는 다 프로젝트 수업을 2015년부터 운영하며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일상과 지역사회 속 실천으로 확장하도록 교육해왔습니다. 1학년은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젝트로 5년 연속 우수학교로 선정됐고 2학년은 지속가능 환경 프로젝트로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박미숙 교장은 프로젝트 수업을 학교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앞으로도 품격 있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보호수의 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수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보존이 필요한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보호수는 13,861본이며 이 중 대구는 337본, 달서구는 10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수들은 단순한 나무가 아닌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상징물이면 오랜 세월 동안 주민과 함께 마을을 지켜온 살아있는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달서구의 경우 2009년에는 장기동 버드나무가 2018년에는 파화동 소나무 보호수가 고사로 인해 지정해제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당산나무로 제사를 지내왔던 파화동 보호수의 고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준 사례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은 달서구 보호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생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방치된 사례입니다. 월배 노인복지관 인근 진천동 보호수는 나무 주위에 데크가 설치되어 뿌리로의 영양 공급이 막히고 일부 주민들이 테크 위에서 흡연하는 모습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곡동 보호수 주변에 담뱃갑, 담배꽁초, 술병 등이 방치된 채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둘째, 생육환경 개선 사업이 범위와 사후 관리에 미흡합니다. 매년 일부 보호수는 생육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도원동, 대천동, 진천동 보호수는 외과 수술 후 수술 부위에 균열이 생겼음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분 침투와 함께 곰팡이 세균 감염이 내부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셋째, 보호수 표지판 관리가 부실합니다. 상인동 보호수 표지판은 내용이 아예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표지판이
디자인과 설치 형태도 제각각이며 통일된 기준이나 유지 관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반면 타 지자체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북구는 대구에서 최고령인 천년 수정이 느티나무 보호수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LH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부지 면적을 3배 이상 확장해 건강한 생육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달성군 도동서원 보호수는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미디어 파사드 공연 등 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구와 중구는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표지판을 제작하여 정비 상태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의 보호수를 고사하거나 방치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 체계와 생육 환경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목 치료 및 외과 수술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포함된 유지 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달서구가 추진 중인 우리 마을 동산 가꾸기 사업을 통해 편백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년에서 500년 이상 우리 곁을 지켜온 보호수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보호수에 대한 행정적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의정 활동을 통해 예산 낭비 신고센터 활성화와 예산 절감 조례 제정을 주도하며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힘써왔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그간 5분 발언과 상임위에서 실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상인 종합사회복지관 등 30년 이상 된 복지관이 대부분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주민을 섬기고 계신 사회복지사 종사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난 30여 년간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분들의 헌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상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공간 협소와 노후 시설로 인해 주민복지 혜택과 접근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천장 누수, 벽체 균열, 곰팡이 등 심각한 시설 노화로 이용 주민과 종사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혁신 사례들이 추진 중입니다. 최근 서울과 전국의 지자체들은 오래된 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친화적으로 탈바꿈하며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복지 허브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를 비롯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30년 이상 된 복지관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단순 보수를 넘어 노후 공간을 지역 특성과 변화하는 복지 수요, 1인 가구 정과 최고령 사회에 적합한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복지관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상인 종합복지사회관은 이 위치한 상인 3동 비둘기 아파트 단지는 독거 노인뿐만 아니라 최근 40대, 50대 은둔형 외톨이 가구가 급증해 고독사 예방이 시급하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상인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임시보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리모델링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인 종합복지관이 지역복지의 허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안전과 시설 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반려동물과 반려식물 친화형 커뮤니티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리모델링 시 반려동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반려식물 키우기 등 운영한다면 언둔형 가구의 사회적 고립 해소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유 주방 및 소통 공간 구축입니다. 이웃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식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공유 주방은 단절된 이웃을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령자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입니다. 휠체어, 보행 보조기,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에 무장애 설계를 이용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복지관은 주민들의 안식처이며 복지사,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해집니다. 달서구의 예산과 행정력이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투입되기를 희망하며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 1, 2동 지역구의원 강한곤입니다. 저는 오늘 월성 2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의 필요성과 대안 제시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성 2동 행정복지센터는 1992년 준공되어 4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 건축물로 건물의 구조적 문제, 누수, 설비시설 노후화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변의 안전이 우선이나 절대 원칙 아래 더 이상 임시 보수로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비좁은 민원 공간과 부족한 주차장, 장애인과 어르신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과 동선 등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 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신축된 사긴 3동, 죽전동, 월성 1동의 현대적이고 쾌적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교육 혜택을 누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월성 2동 주민들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클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성 2동은 구청,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와 종합복지관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달서구 행정의 중심지로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동료 의원들이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을 강력히 요구해 왔음에도 부지 문제로 인한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월성 2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절절명의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경찰청, LH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에 걸쳐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행정복지센터 뒤편 LH 소유의 월성주 2단지 부지 적게는 200평, 많게는 400여 평을 활용해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LH 대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공공의 목적이라면 부지 매매뿐만 아니라 유상임대와 무상임대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LH 부지를 무상임대하여 건립된 달서건강복지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서구청 건축가에서도 관련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만 준수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행정복지센터 옆 파출소를 인근 월명공원으로 이전하고 행정복지센터를 파출소 부지까지 확장하여 재건축하는 방법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원 내 파출소 설치 사례가 다수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구대 파출소 등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며 파출소 면적을 포함하여 걸린공원 내에 공원시설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다면 설치 가능하다는 담당 부서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또한 파출소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울명공원과 서안 이담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LH 소유 진입도로 일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역시 LH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해당 부지의 매매나 임대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현 부지 내에서 층수를 높여 정축하는 것입니다. 타 기관의 협조나 허가, 부지 확장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비용이 절감되고 행정적으로 가장 간소한 방법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고려할 때 지하 1층과 지상 5층, 총 6층까지 정축이 가능하다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월성 이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은 단순한 공간 확장을 넘어 주민의 편의와 복지, 문화, 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쾌적하게 누리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역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올해 1월 16일 월성이동 연두순시 당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월성이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를 확보하면 재건축을 해주기로 약속한 만큼 본의원이 제안한 3가지 안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과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월성이동 행정복지센터가 하루빨리 재건축되기를 촉구하며 머지않아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월성이동 행정복지센터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 현풍업 구지면 지역구 군의원 박영동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청년이 머무르는 달성, 신혼이 행복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주거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세대입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머무르고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때 지역은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주거비와 부족한 정주 여건은 청년층의 외부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2025년 10월 기준 달성군 청년 인구는 58,11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마이너스 4.6%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별 청년 인구 규모와 비율이 격차가 커 정주 기반을 균형 있게 확충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달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는 20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달성군 청년자원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주거 분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표적 집단 면접조사 FGI에서도 주거 안정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의견과 함께 지원 범위 확대 및 자격 완화 요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년 주거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화성구선에서는 부영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북 전주시는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한 전주 청년 만원주택 청춘 별채가 혁신 정책으로 선정되어 높은 경쟁률 속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의 발빠른 대응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청년 주거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달성군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주거 지원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주택과 빈집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곳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리모델링은 신축 대비 비용 부담이 적고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여러 지자체가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동구는 급속히 감소하는 청년 인구를 회복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조성 사업으로 지정 기탁해 운영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창의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에 맞는 리모델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 단기간 내 실질적인 주거 공급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자격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주거 지원 제도는 소득, 연령, 가구 형태 등 여러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실제 주거 부담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업, 창업, 결혼 등으로 달성군의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제도적 요건으로 인해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주 여건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의 주거비 수준과 생활 현실을 반영하여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성하고 접근성을 높인다면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효과를 높여 정주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달성군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집 한 채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달성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쇠퇴하지만 청년이 머무르는 지역은 성장합니다. 우리 달성군이 다시 청년이 찾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명한 변화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달성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 신혼부부 정책을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